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기원전 5000년의 수메르 쐐기 문자 기록에서부터 이집트 벽화, 폼페이에 남겨진 벽돌, 그리고 그리스 어느 신전에 적힌 낙서까지 하나같이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라.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남긴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젊은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오늘 순서는 책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북테라피 코너입니다. 오늘도 독서 심리 상담가 최숙자 선생님 모시고 고민 사연과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완연한 가을 분위기가 나는데요. 네, 맞아요. 예, 이게 계절의 영향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때로는 직업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선생님은 이제 고민 상담을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계절에 따라 이런 고민의 사연도 좀 달라지나요? 네, 달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봄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가 문제 상황으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우울증 있잖아요. 그렇죠. 가을에는 우울증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요. 특히 남자한테? 네, 맞아요. 봄에 보통 여자분들은 이제 기후 변화 생기면서 이제 따뜻해지면서 약간 우울적인 성향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를 내가 이룩한 게 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을에 한 게 없어요. 뭐 이런 우울감, 맞아요. 어떤 그런 걸 상실감 많이, 이런 네, 게 네, 있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고민의 사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사철 일어나는 고민 사연입니다. 네. 바로 사춘기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이야기예요. 요 시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또 정신적 변화로 인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지고 또 부끄러움도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하고의 그 마찰도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네. 이런 심리 상태를 빗대어서 요즘 중2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듣는 아이들은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게 조금 어른 입장에서 다루기 힘든 그런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나간 거는 잘 기억을 못하죠. 맞아. 자기들이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는지 네. 모르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우리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닌가? 네, 이런 고민을 맞아요. 사실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앞서 말한 증상 외에도 다소 예민해지거나 거칠어지고 또 외모에도 집착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대응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요 시기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 오늘의 고민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선생님과 요 시기 아이들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여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최근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와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같이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는 등 사이가 꽤나 좋은 편이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무슨 말을 하든 심드렁하고 부쩍 거리가 멀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를 하는 줄 알았더니 공들여 화장을 하고 있고 친구들과 나누는 거친 단어를 어른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러다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건 아닌지 노파심에 잔소리를 좀 하는 날이면 옛날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한다며 친구들 만나러 쌩하니 나가버립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면 화도 나고 한편으론 저 역시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창 예민한 때인 사춘기에 엄하게 훈육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싶은데 현명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 사연
완전 이게 스테디 사연이잖아요. 네. 시대를 막론하고 예, 예. 언제든지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고요. 네네. 현재 중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같이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공감 사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요 네. 사연 읽으면서 속으로 빙긋 웃었는데 누구나 다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저는 이 사연을 접해서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한테 네네. 그리고 또 MC 선생님한테 한번 예, 질문을 예.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MC 선생님은 20년 전? 예, 내지는 예, 예. 이제 부모님 같은 30년 전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때 사춘기? 중2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 그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정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는 네. 막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네.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 말을 안 했어요. 맞아요. 나를 좀 내버려 둬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는 돌이켜보면은 그게 더 네.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를 키우는 분들 그리고 여자아이들 중에서도 또 입을 다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 그때 가장 기본적인 청소년기를 보내신 것 같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때는 가장 나에 집중할 시기라서 그러니까 예. 모범생은 모범생대로 또 이제 활달한 친구들은 또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친구들도 있죠.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런 친구들대로 예. 사춘기를 좀 겪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신 네. 선생님도 채숙자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네. 내가 커서 이런 일을 하리라 생각을 못할 만큼 네. 또 그 시기는 또 나름의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질풍노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중2병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사춘기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늦은 사춘기였어요. 근데 늦은 사춘기를 겪은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자기한테 몰입해서 동굴 파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부모님한테 모진 소리를 한번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미안함과 죄송함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시절에 대화를 갖기보다는 혼자 파고들어서 책만 들여다보고 앉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연의 또 주제를 보면은 네. 사실 이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낸 거잖아요. 네네네. 이걸 또 아이의 시선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점과 또 아이의 입장에서 겪는 갈등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예. 네, 맞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제 사연을 보내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사연에 대한 종교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특징을 알면 맞아요. 일은 반 이상 해결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을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청소년 입장 또 다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본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내 생각만 옳다는 걸 좀 내려내시면 그야말로 이분이 얘기했던 소통이라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아들이 알아주고 그다음에 아들, 딸이 했던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그게 바로 소통인데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서두에 뭐 이런 사춘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전전두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발달했던 어떤 스냅들,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네네. 미세하게 자랐던 그 신경세포들이 잘라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쓰지 않았던 거는 잘라버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자주 써야 될 것, 또 새로 받아들일 이론 같은 거는 또 정교히 갖춰서 완전체를 이루는 그 시기인데 그 신경세포가 잘라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바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전전두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감도 좀 힘들어요.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네. 그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과정이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주는데 그 원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책대책 코너에서 네. 아몬드라는 책을 소개를 했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보니까 편도체가 아몬드 모양과 비슷하다. 네네, 맞아요. 해가지고 제목이 아몬드인 걸로 아는데 네. 요 편도체가 작으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시적으로는 네.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게 장애가 생겨서
계속 네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맞아요. 이 책 속의 얘기는 네. 였는데 누구나 청소년기에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네, 그 네. 기간이 거쳐져 있어서요. 우리가 청소년이 많은 나타날 증상 중에 자기 주장 늘어나고 공격성이고 예민하고 그렇죠. 엄마가 부르기만 해도 왜? 뭐 이런다든가. 욱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엄마가 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부르기만 해도 뭐라고. 그러니까 왜 부르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반항심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주변에 그 일시적인 뇌세포 정리 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각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벌써 자기가 생각하기도 전에 툭 말이 나온다든가 어떤 행동으로 팔이 먼저 나간다든가 이렇게 나는 상황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상황이고요. 또 다른 걸 청소년기의 특징으로는 이제 부모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어릴 때는 엄마가 어디 가자면 잘 따라왔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안 따라올걸요. 왜냐하면 또래 관계? 그 또래 중에서도 나하고 뜻이 맞는 패거리를 형성해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죠. 내 딸, 내 아들이 혼자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예. 믿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에 의존하고 부모가 내 가치 판단의 그 준거 네. 집단이 되었다면 점점 아이가 크면서 또래 집단이 나의 증거 집단이 되고 네, 맞아요. 그 아이들에게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네, 시기잖아요. 맞아요. 여기 친구도 화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화장도 또래에서 인정받는 화장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맞아요. 엄마 볼 때는 왜 저렇게 덕지덕지 바르지? 막 이런 것들도 거기에 영향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청소년기 심리하면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 우화라고 상상 속의 청중이 있습니다. 상상 속의 청중. 네. 예. 누구나 주인공인 거예요. 내 그렇죠. 인생의 주인공 나는데 우리가 나가면 누가 옆 사람이 지나가서 다 보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럼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은 너무나 자기 외모나 이런 거 가지고 위에 교복을 줄여 입고 뭐 이런 것들, 핏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화장하는 것들 전부 다 상상 속의 청중을 의식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의 몸에 나의 옷에 관심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제가 선생님 말씀 네. 속으로 빵 터졌는데 언제적 기억이 나서 그러냐면 군대에서 네. 첫 휴가를 받아가지고 네. 구두를 막 광이 나게 닦고 네. 다림질을 해가지고 군복을 입고 나왔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근데 네. 내 스스로는 누군가가 보고 있겠지. 네, 맞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과한 인종욕에서 출발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정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들이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특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중학생은 초등학생하고 좀 다릅니다.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봐도 다른데 네. 초등학교랑 별반 신체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갑자기 훅 커지는 아이도 있지만, 네. 근데 고등학생 같은 여학생 경우에는 이제 몸매가 드러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별다르게 꾸미지 않아도 여성스러움이 드러나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이들은 나 니네들하고 틀린데 뭐가 틀린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고 중학생을 인정받고 그러니까 성인처럼 나도 이렇게 흉내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차별 두고 싶어서. 그럼 네. 어떻게 보면은 중학생이 좀 낀 세대네요. 네네. 고등학생만 네. 돼도 2차 성징이 완성이 되었을 네네네. 시기여서 네. 내가 어른이다 이렇게 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네. 중딩, 요즘 말하는 네. 중딩들은 네. 초딩하고 다르다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화장하고 과하게 예. 옷을 표현하고 그런 게 다 거기에서 심리적 영향이 있는 거고요. 네. 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개인적 우상화 같은 경우에는 네네. 왜 영화 배우가 오토바이 사고 나고 죽었는데 다음에 다른 영화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들은 자기가 신인 줄 압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나도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을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과하게 사고를 치는 경향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영향성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이제 그 청소년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아까도 왜 전에는 나를 잘 따라다녔는데 이제 나를 안 따라다녀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래 집단을 중요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돼서 자기만의 그 완전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 제2의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엄마가 섭섭해하는 마음도 이 시기에 감당해야 될 엄마의 그런 몫이죠. 아이도 감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주체로 생각하고 나 주체로 계획하고 이런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기 네. 위한 과정인데 네네. 근데 이 시기를 오히려 잘 보내면 네. 아이가 좀 더 자율적이고 네. 또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데 반대로 잘못 보내면 시체말로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엄마 입장에선 지금 당장 애가 내 하는 대로 내가 옳은데 네. 내가 시킨 대로면 분명히 뭐 저기 높은 대학 네네. 그런 데 갈 수 있는 성적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예. 얘가 나를 안 따라와서 섭섭하고 속상하고 할 수 있는데 길게 보시면 인생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자기 주관대로 내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얘가 자기를 잘하고 있어. 책임감 있게 잘해서 믿을만해. 이런 결과를 바라신다면 이 시기를 잘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요 시기를 잘 보내야 아이가 좀 더 어른이 돼서도 이 시기에 그런 감정이나 경험들이 많은 것들을 지배하잖아요. 네, 맞아요.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고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시기를 단순히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 아이가 좀 더 성숙한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책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의 특징을 잘 아셨으면, 이 아이가 나만의, 우리 내 아이만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가 대체로 그렇구나라는 건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반 이상을 해결된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이분 이제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통을 하려면 나만 소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보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니네들은 미성숙해. 니네들은 조금만 내가 주의를 딴 데다 돌리면 뭔가 비행을 저지를 것 같아. 화장하고 나면은 제 뒤에 가서 뭐 술 마실 거야? 내지는 무슨 이상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상한 상상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한편에는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어떤 시한폭탄 같은 네, 것으로 맞아요. 편견을 갖고 보는 거. 네네네. 이런 태도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다 드러날 것 같아요. 네. 말은 안 해도 아이들이 금방 알아채잖아요. 네. 질풍노도의 시기, 중2병, 네. 거기 전부 다 얘네들은 흔들리는 불안정한 존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 그렇죠. 속에. 예. 이 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정서적,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반항을 할까? 그러면 단순히 이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를 수반하는 뇌의 어떤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갑자기 뭐 정서가 변했다든지 감정이 뭐 어떤 컨트롤 못해서라는 그런 어떤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 시기에는 상상 속의 청중이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그다음에 개인 우상화가 이러한 두 가지 어떤 개념이 아이들의 정서를 지배하는 시기다. 이런 것을 좀 깔고 가시면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원인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이제 넘어갈 텐데 보통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이제 가족에서 친구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부모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부모님의 시계하고 아이의 시계는 같은 속도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요 시간만큼은 청소년의 시간대에 우리가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네. 그들의 이런 변화를 그러니까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인정해주면서 가는 거 그런 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부터 키울 때 보면은 아이야 눈높이를 맞추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눈높이보다는 이제 다음 책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같이 바라보는 거 예, 그런 게 중요하고 너와 나가 다른 존재라는 거를 이미 인식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 아이를 옆집 아이 보듯이 하시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아이를 구속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면 할수록 네. 아이가 오히려 그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비례해서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어렸을 때도 사춘기 때도 떠올려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런 소통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 준비해 준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지구별 부모와 외계별 10대의 동상이몽이라는 책이고요. 지구별 부모님은 지구에 사시고 네. 아이는 외계별에서 왔네요. 네, 예. 이건 이제 손동우 선생님의 예. 동화 MMP에서 나온 책인데요. 예. 책을 제가 이렇게 써놓고 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청소년이 우리 보고 중2병이라도 이제는 외계인이래?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시각적으로 보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작가님이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고 이제 컨설팅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해갖고 학생들을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향상되는 것 같다가 이내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일까 연구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잘 소통되지 않은 그런 면이 오래 이제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걸 하셔서 이제 이분이 주장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은 거기에 답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의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예. 기존에 이제 청소년에 관한 책은 무지 많아요. 그만큼 사춘기에 대한 부모의 고민이 많기 때문에 조언서라든지 상담서라든가 이게 되게 많은데 청소년은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백인 백색, 천인이면 천인 색깔이 그렇죠. 나올 거예요. 예. 그 다름에서 뭔가를 소통방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보는 책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이 책에 보면 되게 쉽게 돼 있고요. 이렇게 짤막한 멘트, 그 짤막한 설명과 물음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물음을 듣다 보면은 이거 내가 이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뜻을 담았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평소 무심코 하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말들 속에서 네. 아이들은 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네. 혹은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또 예,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거기에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예. 이제 그 같은 질문을 청소년하고 이제 부모한테 던지는 게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에 관한 이제 질문을 너는 공부 시간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10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는 거,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책상에서 멍 때리는 시간도 다 공부 시간입니다. 얘기했고요. 부모들은 예습 복습하는 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책상에서 집중하는 시간만 공부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논다는 건 어떤 거냐 했더니 친구들과 밖에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들은 논다는 거는 공부 외의 시간은 전부 다 논다. 뒹굴거리는 것도 노는 거고 멍 때리는 시간도 노는 거다. 그러니까 그 갭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적이 이제 떨어졌다. 그러니까 성적 비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시험을 못 봤다는 기준이 뭐냐 했더니 내가 아는 그 아이보다 내가 시험을 못 보면 시험을 못 본 건데 엄마는 점수 갖고 따지는 거예요. 엄마는 90점 100점이 아니면 넌 시험을 못 본 거야. 라고 엄마에게는 절대평가의 네, 기준이 네, 있는 거고 네. 아이에게는 상대평가의 기준이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이거 굉장히 큰 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냥 비슷한 수준이면 나는 만족을 하는데 네. 엄마들은 그 점수 갖고 따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웬만하게 공부 잘하는데 이제는 못해요 하는 이유가 중등과정 어려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점수가 떨어졌다고 엄마들 우르르 학원을 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이에게는 80점이어도 내가 80점을 맞았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데 엄마에게는 20점이나 까먹었다. 네, 맞아요. 예,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 부모 자식 간의 갭이 상당히 크다. 네. 여기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웃으면서도 이게 찔리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과 이게 간혹씩 겉들이는 그런 사파들인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웃음이 빵 터지기도 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머니들이 이걸 보면서 아이의 10대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요 이제 책을 보면서 굉장히 사례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번 공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도 이제 사례에서 나왔지만 예. 옛날에는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와주고 소통했던 친구 그건 네네. 이제 엄마가 시킨 대로 따라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시킨 대로만 아이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가 더 나을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던 아이는 해야 할 때가 되면 잘할 수 있지만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는 뭔가 던져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립적으로 뭔가 어른이 돼서 할 수 없는 아까 마마보이를 예로 들으셨지만 그렇죠. 그런 아이도 되고 직장에 가서도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을 좀 더 한번 이렇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이가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고 네.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커서 뭐가 될 건지. 하지만 그 아이 마음 속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어라고 그 아이 스스로 자기를 다독이고 다듬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멍 때리는 시간도 그렇죠. 이제 아이들 공부 예. 시간인데 최근에 멍 때리기 대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멍 때리기 효과성이 대회. 얼마나 좋은지도 밝혀졌고 예. 창의성이 있는 아이를 키우고 뭔가 달라지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아이를 원하신다면 그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멍 때린다고 해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통계에서도 나오지만 멍을 때리고 나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 효과가 더 우수했다. 이런 또 통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아이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곳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사연에서 이제 화장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 갈등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여기 부분에서 이분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염색하면서 유행하는 옷을 입고 다이어트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그들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주변의 반응들을 접하고 거기서 자기를 찾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얼순숙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주변인 중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아까처럼 또래 집단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들 서서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성에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왜 엄마들도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의 그 제시자가 의사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아니라 옆집 엄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이게 좀 미성숙해 보일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친구, 네. 반 아이들이지. 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 과정과 그 원칙들을 좀 살펴봐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자녀와 엄마의 관계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였는데 이분은 연애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연애를 하면은, 네. 매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고 막 이랬던 거에 나중에 싫을 때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때 적당한 밀당을 잘하는 사람은 꾸준히 가는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의 관계는 끝을 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당한 밀당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가르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그 간섭이나 이런 건 아니었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자녀를 지켜봐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적당한 밀당을 잘하는 연애를 하라는 얘기 제일 저한테 와닿았어요. 연애 그 잼병인처럼 이거 쉽게 실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듬고 조율해 가는 관계로서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 네.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예. 이제 연애할 밀당을 한다는 건 그만큼 나하고 똑같으면 밀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곳을 분명히 봤는데 경치를 어디 가서 아주 좋은 경치를 봐도 나중에 남은 걸 그리는 거는 방향이나 이런 게 틀리잖아요. 그럼요. 누구는 하늘 볼 것이고 누구는 예. 산을 볼 것이고 이게 다 네네.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요 책이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많은 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책 또한 굉장히 그 자기 경험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잘 녹아내든 책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만났던 아이들도 보면은 아직은 상담에 대한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담이라는 것은 마음이 조금 걱정거리가 있으면 비교적 나는 아직은 병이라든가 이런 중이병이라는 말 아까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병이 이전에 나는 좀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걸 얘기를 통해서 내가 걱정하는 게 뭔지 그다음 내가 앞으로 나갈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상담이에요. 근데 각 학교마다는 지금 뭐가 있냐면 위센터라고 있어요. 위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위센터. 네, 네네. 위클래스. 거기서는 이제 아이들의 고민이나 이런 걸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기도 하고 부모와 연결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소개드릴 책은 바로 이 위클래스에 근무하시는 박기복 선생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사랑의 불량 아들, 미안해 꼰대 아빠 라는 책이고요. 행복한 네. 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 꼰대 아빠라는 거 익숙하시죠? 예. 네. 이게 사실 그 각 세대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왜 여기서도 미안해 꼰대 아빠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잠재적인 시한폭탄 뭔가 불량한 일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이들은 또 우리 어른들을 에휴 저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주 그냥 고집스러운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선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서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청소년을 아까 바라볼 때 미성숙하고 하위 문화를 갖고 있고 예. 불안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부터 이제 불량 아들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앞에 사연은 여자분은 했지만 아까도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지?
이 말을 안 하고 엄마를 무시하는, 아빠를 또 무시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소통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라는 사례가 구적이 나온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하고 부모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렵지 않게 일상의 대화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공감이 훨씬 더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사례들 가운데 한번 공유해 줄 만한 사연이 있다면? 네. 우리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우리는 서로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통한다든가 아니면 널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이 책에 보면 아빠하고 그야말로 꼰대 아빠하고 아들하고가 소통을 잘 안 해요. 엄마는 그나마 조금 소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상담실에 앉기는 앉았어요. 겨우 앉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들한테 혹시 생각이 나는 사건이 있느냐, 공동의 사건. 그러면 그때의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안 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흘리는 말로 유치원 때 그러니까 유치원 때 아빠 뭐 기억나니까 이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유치원 때 어디 가서 무슨 체험 활동했던 그때 아빠가 처음 오셨는데 어쩌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때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볼까요? 그랬더니 종이를 받아서 글로 각자 써요. 아빠랑 이 아들이랑.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상담 선생님이 보시고 이제 서로 바꿔서 보는 순간에 아빠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매번 참석을 하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 사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기억을 네.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을 거고 또 이런 다른 시선과 기억 경험 때문에 또 그 안에 오해가 쌓였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 선생님이 이제 그걸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아이가 그때 이런 생각 때문에 날 오해했겠구나. 아니 나는 그때 이럴 때 널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 선생님이 그걸 얘기한 다음에 얘기를 하죠. 오해라는 거를 쌓지 않으려면 서로 사이가 틀어지지 않으려면 자꾸 말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서로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방적이면 절대 안 되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잘 말을 해줘야 된다. 해주지 않으면 네 생각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죠. 이게 오해가 한두 번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아이가 아까 그 사례에서도 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말 자체를 안 하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이 침묵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해봐야 이거 들어줄까?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줄까 하는 그 의심이 아이들의 마음에 있다면 저 같아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네, 맞아요. MC 선생님이 벌써 답을 주셨는데 예.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거는 부모에 대한 첫 번째 상처래요. 그게 뭐냐면 해봐야 내 뜻을 안 받아줄 거야. 여러 번 쌓였던 그런 그 부딪힘, 생각이 다르면서 어차피 해봐야지 말 안 들어줄 거잖아. 내 얘기는 안 들어줄 거잖아. 그런 게 겹치는 순간에 이야기를 감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충고하고 간섭의 차이. 엄마들은 저보다 이제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그 전제를 깔고 가잖아요. 네, 깔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얘기지만 틀리는 게 뭐냐면 충고를 잘하면 받아들이면 미래에 이제 어떤 행동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간섭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아까처럼 밀당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간섭이자 네. 꾸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네가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할 것 같은데 엄마나 아빠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상담에서 가장 권하는 그 대화법이 나 전달법이거든요. 나 전달법? 나 전달법. 예.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엔 이래 하는 거 전달해주면 너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생각엔 이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존중인데 보통은 그게 잘 안 돼서 혼돈이 벌어지죠. 예. 아이가 우리 눈에는 미성숙한 존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아이도 마음을 조금씩 여는 네, 맞아요. 충분히 성숙한 존재라는 거. 요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이야기 책에서 쭉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아버지, 아빠하고 아들이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대화를 끌지? 이 어색한 관계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상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세요. 사람들이 맨날 이벤트만 하나요? 특별한 이벤트 말고 아빠는 등산을 좋아하고
아이는 그냥 집에서 있고 싶은데 아빠를 따라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죠. 실려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집에서 편히 있고 싶으면 집에서 편히 게임도 하다가 뒹굴뒹굴 하다가 먹고 싶으면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라고 하거든요. 일상 속에서 편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 근데 그때 단서는 공부했니 숙제했니가 아니라 그냥 뭐 여보 뭐 요즘 어때? 뭐 넌 뭐에 관심 있니?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만약에 연애를 좋아하는 연애에 관심을 갖다든가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으면 혹시 여자친구? 뭐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죠. 여기서도 사연에서 여자친구에 대해 있어요. 이 남자친구가 아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혹시 엄마랑 어떻게 만났어? 말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특별히 해주려고 부모 입장에서 노력하기보다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있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과 그런 아이의 지향성을 받아들여주면서 편안한 대화를 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부모와 자녀 대화 시간이 35초래요. 아니, 35분이 아니고 35초니. 네, 숙제했니? 밥 먹었니? 뭐 학교 안 갈래? 뭐 이런 학원 식으로. 갔다 왔니? 네, 뭐 이런 예, 얘기. 예, 그런 시간 다 조합해 보면 35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충격했어요. 저도 35분이 잘못 봤나 했는데 35초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스타트가 대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맞아요. 예. 그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식당을 하게 되는데 그 식당을 가서 이제 아빠의 일반적인 집에서의 완벽한 모습하고 다르게 네. 이 아빠는 평소에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뭐든지 네. 네가 하면 하겠다 달려 있다. 하면 된다.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셨던 분인데 직장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약간 그러니까 치킨집을 하게 되는 아버지가 네, 치킨집을 예, 예.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오신 이상한 손님 때문에 아빠가 당하는 걸 보고 아빠의 이렇게 늘어진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나와요. 아들이 또 아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해서 소통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네. 제대로 된 1대1의 관계를 보게 되면 네, 이런 네. 건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서로 입장 바꿔 보기 이런 또 프로그램도 사실 TV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이가 엄하기만 하고 나에게 권위적이기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또 실생활 아버지의 생활 현장에서 이거 보고 났더니 아버지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빠도 나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구나. 서로 이해해가는 그 과정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예, 도화법을 찾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이렇게 네. 이 책을 권해드리는 되게 쉬운 책이라서 네, 잘 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책이 이 사연자의 고민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중에 뭐 둘 다 좋지만 어느 한 책을 골라서 읽어보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오늘 요 사연을 통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떤 소감이었나요? 저도 예. 사춘기 자녀를 키웠고요. 예. 지금 현재 진행형인 자녀도 있어요. 예. 네, 열심히 밀당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이제 엄마들 만나면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만나면 얘기해서, 우리 애 잘 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저긴 이제 애 잘 키우고 있냐고 보면, 그렇지. 옆집 아이보다 잘 키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이 들리실 수 있지만, 내 아이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제가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옆집 아이 보듯이 아이를 바라보고 그 시간에 아이 뒷공문이 볼 시간에 또 다른 청소년 이해 도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그 자기개발 위해서 쓰신다면 둘 다 미래를 좀 더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랑을 하는 것과 그 아이의 그 삶에 계속 끊임없이 집착하고 개입하는 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좀 믿어주는 그런 네. 훈련도 필요하고 아이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걸 자유스럽게 알아냈으면 일부러 두지만 너 맘대로 해가 아니라 네. 밀당. 네, 연애하듯이.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테라피의 최숙자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숙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지구별 부모와 외계별 10대 동상이몽은 항마을 도서관 도봉 기적의 도서관에서, 사랑의 불량아들 미안해 꼰대 아빠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계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상대 역시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 답답하고 높은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쩌면 이것뿐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정직할 것, 그리고 상대를 존중할 것. 도봉구립도서관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토요일 제7회 도봉구 책축제가 평화문화진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책축제의 주제인 평화와 책을 매개로 한 20여 개 체험 부스와 전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북팟도 오후 1시 김태훈 칼럼니스트를 모시고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독서의 달, 가족, 친구분들과 나오셔서 책도 함께 즐기고 힐링하는 특별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축제 공개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